안녕하십니까? 장애인 생활신문 미디어 생활 2026년 4월 넷째 주 주간 뉴스입니다. 먼저 치매 안심 재산 관리 서비스 시행 소식입니다. 치매로 인해 판단 능력이 저하된 고령층의 재산을 국가가 대신 관리하는 치매 안심 재산 관리 서비스가 4월 22일부터 시범 시행됐습니다. 이 제도는 국민연금공단이 수탁자가 되어 대상자의 재산을 관리하고 생활비와 의료비 등을 계획적으로 지급하는 방식입니다. 서비스를 신청하면 공단이 자산 규모와 건강 상태, 생활 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해 개인별 재정 지원 계획을 수립하게 됩니다. 이후 신탁 계약을 체결하고 월별 생활비와 유양비 등이 안정적으로 지급됩니다. 또한 계획 외 지출이 필요한 경우 별도 심의를 통해 승인 여부를 결정하며 정기적인 점검을 통해 재산 사용의 적정성도 지속적으로 관리합니다. 특히 가족은 재산 사용 내역을 확인할 수 있어 관리 부담을 줄일 수 있고 제3자에 의한 부정 사용이나 경제적 학대 위험을 예방하는 효과도 기대됩니다. 정부는 이번 시범 사업을 2년간 운영한 뒤 제도 보완을 거쳐 2028년 본 사업으로 확대할 계획입니다. 이어서 공직선거법 개정 소식입니다. 선거운동 과정에서 후보자와 그 가족의 장애를 비하하거나 모욕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비방금지 대상의 장애를 명시적으로 포함한 것이 핵심입니다. 이에 따라 후보자 본인뿐 아니라 배우자와 직계존 비속, 형제자매와 관련한 장애를 이유로 한 비하 표현도 금지됩니다. 또한 선거권 제한 대상에서 금치산 선고를 받은 자, 규정을 삭제하는 등 제도 정비도 함께 이뤄졌습니다. 이와 함께 비례대표 시도의원 정수는 기존 10%에서 14%로 확대되고 일부 지역에서는 중대선거구제가 시범 도입될 예정입니다. 이번 개정은 장애인에 대한 차별적 표현을 줄이고 보다 성숙한 선거 문화를 정착시키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다음은 공공기관의 중증장애인 생산품 우선구매 실적 소식입니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2025년 공공기관의 중증장애인 생산품 구매 비율은 1.12%로 법정 기준인 1.1%를 넘기며 4년 연속 목표를 달성했습니다. 하지만 전체 1,030개 공공기관 가운데 기준을 충족한 기관은 602곳, 약 58%에 그쳐 절반 수준에 머물렀습니다. 나머지 428개 기관은 기준을 달성하지 못해 기관 간 격차가 여전히 큰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기관 유형별로는 공기업과 준정부 기관이 약 72%로 비교적 높은 달성률을 보인 반면 지방자치단체는 30%대에 머무는 등 낮은 수준을 보였습니다. 국가기관 역시 약 41%만 기준을 충족하는 등 편차가 확인됐습니다. 정부는 기준 미달 기관에 대해 시정 요구를 통보하고 교육과 간담회, 판로 확대 등을 통해 제도 이행을 강화할 방침입니다. 중증장애인 생산품 우선구매 제도는 장애인 일자리 창출과 소득 보장을 위한 중요한 정책으로 지속적인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인천시 교통약자 이동편의 개선 소식입니다. 인천광역시가 장애인 콜택시 등 특별교통수단 이용자의 편의를 높이기 위해 공동주택 자동출입 시스템을 도입합니다. 기존에는 아파트 단지 진입 시 경비 확인 등 절차로 인해 대기 시간이 길어지는 불편이 있었지만 앞으로는 차량 번호를 사전에 등록하면 별도 확인 없이 자동으로 출입이 가능해집니다. 이번 시스템은 인천시와 인천교통공사 관련 단체 간 협력을 통해 추진되며 입주민 동의를 거쳐 이르면 5월부터 순차적으로 적용될 예정입니다. 현재 인천시 특별교통수단은 총 276대가 24시간 운영되고 있으며 이번 개선으로 이용자의 대기시간 단축과 차량 운영 효율성이 함께 향상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인천시는 앞으로도 교통약자의 이동권 보장을 위한 정책을 지속 확대해 나갈 방침입니다.
지금까지 장애인 생활신문 미디어 생활 2026년 4월 넷째 주 주간 뉴스였습니다. 청취해 주셔서 감사합니다.